인천 중구 강화구 농진군 국회의원 배준영입니다. 후보자님, 네. 먼저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과연 후보자의 자격이 있는지 냉정하게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이 청년들의 주택 복지를 챙기시는 주무장관으로서 이 질문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후보자님, 대한민국 청년의 평균 소득이 한 월 얼마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니, 의정생활 네. 오래 하시고 국토에서 오래 전문성을 쌓으셨다는데 그런 거를 모르신다니 조금 실망스러운데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266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월 평균 생활비가 213만 원이거든요. 그거 빼고 나면은 한 5, 60만 원 손에 쥐는 거예요. 그 돈 갖고 서울에 이제 30평형 전세금 6억 5천만 원을 마련하려면은 한 100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이 대출 없이 서울에서 30평 전셋집을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따님 관련해서 이제 전세금 6억 5천만 원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매경을 보니까 여기 네. 6억 5천만 원 아빠 찬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합당하게 다 세금을 내셨는지 정당한 절차인지는 다른 의원님들이 좀 따져 볼 텐데요. 여기에 이런 한 그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정책도 결국에는 국민의 호응을 얻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장관이 본인 자녀에게는 수억 원대 자금을 전셋값으로 대주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을 규제한다고 나선다면 누가 공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번에 627 대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뭐 취업 자체도 어렵고 또 취업해서도 여러 가지 급여라든가 이게 만족스러우지 못한 현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 장녀에 대한 그 전셋값을 저희가 지원한 거에 대해 차용하고 이제 빌려준 거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서민들이 볼 때에는 저는 결국 어떤 국회의원 딸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 서민들에 비해서 어떤 일정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겸허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이제 독립을 하겠다고 해서 취업을 해서 독립을 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 저희 이제 둘째 딸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막내 딸은 휴학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세 딸이 서울에서 살아야 될 형편이어서 이제 그 세 딸이 살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 딸 또 대학을 네. 다니고 있는 네. 딸에 대한 부양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있기 후보자님.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뭐 제가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겠는데 서울에 살아야 될 형편이 있는 사람들은 후보자님 따님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해명이나 말씀으로는 공감을 우리 젊은이들이 얻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스스로 전문성이 있다고 좀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좀 걱정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도 그때 초대 장관님이 계셨는데 김현미 장관님 계셨는데 네. 사실 그때 27번이나 되는 부동산 정책을 바꾸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고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한 6억 원 됐는데 나중에 정권 말기 보니까 10억이나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집을 사고 이제 이런 꿈을 포기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지금도 좀 걱정입니다.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상경 차관이 전문성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분이 규제 위주주의자고요. 과거 대장공 개발 사업은 획기적인 시도라고 성공 사례로 평가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관님
대장동 사업이 성공 사례라는 이상경 차관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대체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 동의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그 일반 진보 정권, 이른바 진보 정권에서는 규제 강화를 하고 보수 정권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한 거는 집중했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30.07%가 올랐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20.5%가 올랐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는 마이너스거나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당한 공급 대책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로 간다 그러니까 이 데자뷰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그 공급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서울 지역 주택 착공 실적이 작년에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니 몇만 호 정도 되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실제 수치로는 잘 정확하게. 아니 서울 지역의 그 부동산 대책을 이제 총괄해서 개선하시겠다는데 1년에 서울의 주택이 몇 개 정도 그 공급되는지 알지를 못하세요? 모르시죠? 예, 네, 그럼 지금부터 배우십시오. 네, 2만 6천 호 정도 되고요. 네. 작년 23년도에는 2만 7천 호 정도 됩니다. 제가 시간이 좀 적어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전문성에 좀 문제가 보여져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안 드릴 수가